부동산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정말 그 멋진 두 분이 오셨어요. 평택에서 오셨어요. 멀리. 평택에서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시는 두 소장님 모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더킹 부동산 대표 이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더킹 부동산 이사 정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 오늘 장소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잘생기셨어요. 아유, 제주도에서 보고 난 뒤에 네네. 또 뵀네요. 저희 평택 소식 되게 궁금해요. 평택에 개발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네네. 우리 또 지도 담당 지도 담당. 네, 정성 이사님 해주시고 중반적 평택 네.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조정이 되고 난 뒤 평택 전후 분위기, 지금 분위기 좀 궁금해요. 또 평택에 관심을 가져야 품목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일단 평택은 6.17 대책 때 조정지역 발표되면서 이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한 1억 초반대, 1억 5천 사이였다가 그때 중도금 대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역시 또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먼저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먼저 그 약간 브리핑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먼저 고앞에 거 네. 먼저 좀 그게 할게요. 혹시 말씀해 고앞에 주세요. 거 먼저. 네. 평택은 다들 알다시피 평택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소사거리라든가 동사 뭐 용이 용주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5년간 쳐다보고도 안 본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택은 투자자들이 안 봤어요. 안 보다 보니 가장 마지막에 물이 들어올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6.17 되기 전에 물이 막 들어오다가 탁 잘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때 예. 1쿠르부터 시작해 투자를 많이 그쵸. 갔어요, 우리. 네. 그래서 스타필드 얘기 나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물 들어오는데 탁 잘려버렸어. 맞아. 그래서 그전에는 금액이 안 올랐어요. 고덕 신도시 쪽 빼고는 안 올랐다가 이후에 6.17 탁 터지면서 다시 쭉 가라앉아 버렸고 그 다음에 고덕은 꾸준히 대장이니까 꾸준히 올라갔다가 다시 너무 올라가니까 힘맞추기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6.17 할 때 고생했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도 고생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6.17을 바로 시행한 게 6월 19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6월 25일 날 명의 변경이 있었거든요. 어느 아파트였죠? 그때 뭐 고덕업 파라곤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풍경제 신안 거의 신안이었거든요. 신안, 신안 시그니처라고 어딨죠? 올해 4월 29일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에 실거주 청주분 한 분이 계셨고 청주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청주 조정지역 먹고 그다음에 평택까지 조정지역 되면서 이게 저희가 명의 변경하러 6월 25일에 진행하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중도금 승계를 아예 안 해준대요. 헐.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안 해준다 했더니 거기 6.17 대책 내용 아래쪽에 보면 거기 변경 그 전에 계약한 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가능하죠, 지금 또. 지금은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안 해줬어요. 대부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청원 나고 했죠. 네. 인천에서 문제를 시작했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희도 그 어디들 검단이던가? 검단? 네. 검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제 피해 본 저희 손님이 좀 안타까워서 왜냐면 청주도 조정지에 묶였죠. 여기도 묶여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지, 승계도 안 해주지 해서 많은 건들이 이제 계약이 이제 서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의 정책 때문에 매도인도 잘못도 없고 매수인도 잘못도 없고 거기에 저희 공유 중개사서도 잘못이 없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또 티격태격 됐었거든요. 그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는 원만하게 해결한 거는 그냥 돈 없이 돌려준 분도 계셨고 아니면 2천만 원 계약금 중에 500만 원 빼고 1,500만 원 돌려준 사람도 있고 이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전화를 거의 12시까지 제가 매일 정말 네,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어 던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저희가 거의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최대한 다 응원해 주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드셨겠다. 왜냐면 다들 맞는 말이라서 매수자 말도 맞고 매도자 말도 맞고 정부에선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답은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쵸. 맨날 우리가 시달리죠. 결정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금융권에서는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서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때 6월 18일 날
이제 뭐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계약했던 사람들도 자서를 쓰러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서 쓰라고 안내를 했지만 제가 좀 강력히 얘기 좀 못해드렸던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뭐 공무원이시고 직장이니까 그날 나와서 자서 쓰러 못 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더 강력히 어떤 좀 경험 많으신 사장님은 어떤 이슈 무조건 오라고 안 오면 당신 책임 안 질 테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안내한다 해드렸지만 왜 하루 늦게 안내해줬냐고 6일치 발표하는 날 바로 얘기 안 해주고 6월 18일 날부터 안내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면 또 그때 또 계약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쵸. 실거래도 빨리 올려야 되고 그냥 바쁘죠. 바쁘죠. 그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안내를 하긴 했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왜 이렇게 늦게 하루 늦게 얘기해 준 거랑 더 강력히 얘기 안 해줬다는 손님들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계약을 깨졌다가 다시 계약했다가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네요. 정말. 네, 지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또 조정 지역이 어제 많이 됐잖아요. 네, 이제 네. 사람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험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조정 지역 이렇게 네. 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프리페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6.17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아우 혼란이었어요. 한 달 완전 진짜 아수라장이었어요. 정말. 저도 그때 힘들었어. 기억나네요. 네. 네네. 일단 그 이후로 평택은 조금 멈췄죠. 멈췄고 신도시만 이렇게 조금 고독 계속 신도시만. 움직였다가 그 피를 보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거의 38사 기준으로 한 4억 4천, 4억 5천이었거든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우리 그때 당시 신도시는 이제 6억 정도 넘어가니까 피가 1억 5천, 2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분양 신청하는 걸 바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분양 신청하는데 또 이게 뭐랄까 규제 지역이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가고 대출이 안 나고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명의가 되게 중요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 신청하게끔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보고 있고 아니면 신축을 살려고 하면 피가 너무 세요. 또 신도시 대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네. 국민평형 8사 기준으로 그래도 지도를 시세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부탁드릴게요. 같습니다. 네. 한번 지도를 보시면 파라곤 아파트가 작년 2019년 6월 29일부터 입주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42평이 지금 아직 실가는 안 올라왔고요. 제가 9억 2천에 매매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4층짜리가 지금 9억 5천에 거래는 됐습니다. 아마 대형 평수는 9억대. 대형 평수 9억 5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84 기준으로 지금 8억 이하는 없습니다. 8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가 지금 그것도 약간 이제 어쨌든 그거는 저도 계약 진행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실가 올라오는 말씀드려야 될 그러니까 결국은 파라곤도 지금 8억 이하 매물은 없다. 8억에서 8억 5천. 그렇죠. 네, 그 보면 정도로 되겠네요.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실가만 얘기했잖아요. 음. 호가는 더 비싸요. 호가는 그렇죠. 예, 84 실가만 얘기하는 보시면 거예요. 네, 9억에서 9억 5천 42평은 뭐 12억. 11억, 12억 정도 네. 이렇게 돼.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부산이 또 3억 오를 때 여기도 3억이 올랐네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곤 아파트는 뭐 752세대로서 하여튼 초등학교 품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올해 내년이구나. 내년 3월부터 개원을 합니다. 국공립. 네. 유치원이. 아, 국공립 유치원 인기 정말 들어오고. 좋겠다. 네. 지금 현장에 와 보시면 초등학교 맞은편에 이주택지가 저희 사무실인데요. 고도킹 고도킹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치가. 필스너 하우스 옆 투사 마카롱 여기 바로 옆 있는데 같은 건물입니다. 왜 안 뜰까요? 왜 안 뜰까요? 글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떴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실. 저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 예전 건에 저 예전 미소 건에. 부동산 거기에 마카롱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옆에는 지금 피부 마사지 들어가 위치가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신도시 입구 쪽에.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오다가 세워서 들어오시기도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다 신고되어 있는데 안 나오네. 어쨌든 뭐 지금 크게 입주한 아파트들이 파라곤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연엔자이는 작년 8월달 입주했고 그 다음에 전 세대가 다 700 예. 84. 84 단일평형. 84 단일평형. 그 다음 입주했던 게 풍경채. 네. 2019년 11월달 네. 요거는 84와 9. 99 38평 정도. 38평. 네. 네네.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얘 장점은 여기 단지 내 수영장이 있어요.
오, 수영장이 네, 커뮤니티 수영장. 시설에 네, 네. 갑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대단지라는 거죠. 여기는 단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이 다 뻥 뚫려 있어요. 진짜 뻥 뚫려 있고 예. 조경 잘 네. 해놓으면 그냥 정말. 그냥 공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층에서 보는 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현재는 대장은 파라곤이고요. 파라곤. 예, 파라곤이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 그래요. 이분들 입주하시면서 파라곤 얼마예요? 전세 얼마예요? 월세 얼마예요? 이분들 입주하시면서 파라곤 얼마예요? 신한 인스빌 입주하면서 파라곤 얼마예요? 그 모든 기준은 파라곤이에요. 예, 파라곤이고 좀 있으면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얘도 7월달에 중국 나서 8월달에 입주할 거예요. 네, 내년 얘도 얘조차도 물어보는 게 파라곤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왜 파라곤이 대형 평수부터 다 네, 돼 있기 27평 때문에 있고, 대장으로 보는 네. 거네요. 네네. 그리고 학교도 껴 있고 초품화. 초품하고 여기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빨리 걸으면 7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상업지가 조금 더 로데오 거리가 이 노란색은 로데오 거리인데 좀 크게 만들 거예요. 상업지를 체계화적으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학교, 상권 다 한눈에 네, 먹을 수 있는 게 이쪽이라서 현재는 1단계는 파라곤, 자연앤자이, 풍경채, 그리고 신한 인스빌 이렇게 4개만 대장 일단 4개만 입주를 했어요. 입주. 예, 원래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공원으로 잡혀 있지만 탄력고가 있는 탄력고가 폐지가 안 됐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그래서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선에 있는 것들은 분양이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 처음보다는 입주량이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2단계도 있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2단계. 2단계 먼저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공원 앞에 있는 이쪽에 파라곤 2차. 얘가 먼저 들어왔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계약본으로 줍줍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름답네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다 섣불리 보지는 못했고 네, 구경만 하고 있었던 데였어요. 왜냐면은 평택이 기존 소사벌의 동사 그런 데 미분양이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분위기 안 평택 좋았어요. 사람들이 신도시를 되게 부정했어요. 너네도 우리처럼 할 거다 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 미분양 미계약이 났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안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덕 리슈빌 얘도 얘는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래서 얘는 5%까지 할인해줘서 네, 5%는 계약금 5%만 있으면 계약금 됐네요. 5%.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양가는 한 4억 4천에서 5천이었으니까 되게 작게 들어갔죠. 2,200 정도 채 안 들어갔고 그 타이밍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호반 서밋 이거는 군 공제인데요. 요거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가 미계약분이었나요? 나중에 추가로 나왔죠. 아니요. 안 나왔나요? 네,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2단계는 제가 왜냐면 2단계가 보시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분양 났을 때가 한참 여기 파라곤 2차가 현재 여기 있죠. 얘가 약간 파라곤 2차가 내년 7월달에 입주하는 아파트인데요. 요거랑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여기 계룡유실이라고 계룡유실이 이제 21년 11월 예정으로 돼 있죠. 여기 11월 입주하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그때 잡을 수 있었던 게 호반 서밋 21년 10일 이 세 개의 뭐 미분양과 미계약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는 계약금 호반 1차는 10%, 그다음에 아까 계룡 뉴스빌이랑 그다음에 파라곤 2차 같은 경우는 계약금 5%로 투자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저도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10% 들어가니까 4천 거의 3,400이 들어가고 이 두 개는 뭐 2,200만 2,2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차라리 이거 두 개를 잡는 게 낫지 이거 하나 잡는 것보다 해서 그리고 파라곤 2차는 7월달 입주 얘는 11월 입주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은 잔금을 늦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4개월이란 그 기간이 그래서 결국은 파라곤 2차도 위치는 되게 좋고요. 계룡 뉴스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늦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 해서 계룡을 더 저희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줍줍이 마지막 줍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간 오제비앙이 마지막 그 모델하우스 한번 갔더니 사람이 전국에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뽑기를 하는데 그냥 그 모델하우스 근처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도 한번 뽑으러 갔는데 당첨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은 뭐 되신 분도 계시고 이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평택에 아까 이제 미분의 무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평택 기회의 땅이다. 그렇지. 흰도시 장난 아니네. 이제 그것도 가겠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청약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주했던 게 여기 이제 뭐 군인공제도 물론 얘는 군인공제 대상으로 먼저 공제했기 때문에 얘도 미달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던 게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경채 2차. 이때부터는 이제 청약 점수가 거의 50점대 중반대? 거의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평택 방에 있는 분들 말고도 전국 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2차 줄줄이 입주했고, 그다음 3차까지 분양이 어느 정도 청약이 다 끝났죠.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호반 1차 맞은편에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아파트. 딱 봐도 주상복합이네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고덕 신도시에는 62개의 공동주택 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주상복합이 딱 2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EBC1 블럭이라고 하고 EBC2 블럭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18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으니까 그 자료는 뭐 홈페이지라든가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점수가 청약 점수 50대 중반 최소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당첨이. 근데 평택에서도 주상복합이 인기가 있나요?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도시랑 비교해봤을 때 주상복합의 단점이 일단 상업시설 있는 건 좋은데 학교가 없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확정돼 있어요. 옆에 중학교도 네. 있었죠. 맞아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편집도 보면 나올 건데 있어요. 있죠. 네.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예제 부지만 나와 있으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 부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어찌됐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EBC1이 있고 EBC2가 있고 호반이 있고, 여기는 상가주택, 이주적 택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규제가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택지라든가 아니면 전포금 주택이죠. 상가주택이랑 그다음에 일반 상가 손님들도 최근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들도 피 3억에서 5억, 뭐 많게는 뭐 10억짜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토지 전체 매매 가격이 이주택지 원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거의 피가 5억 이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8억 이상이네요. 최소 8억 이상이고요. 그럼 아파트 그것도 값이랑 물건이 똑같네요? 없어요. 지금 비싸게 한 건 12억, 14억까지. 호가, 아파트 호가랑 비슷하네요. 똑같은 가격을 좀 간다 보면 되네요. 그러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어쨌든 돈이 유동성 자금이 거의 이제 상가랑 이런 상가주택 쪽으로 많이 몰리고 최근에는 토지 손님과 상가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 쪽으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구역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단계? 2단계. 2단계 쪽에 이런 네. 상가주택. 상가주택 말고 아파트. 이제 아까 1단계는 저희가 그렇죠. 뭐 9억이다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일단 네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이 뭐 1년짜리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 대해서 6개월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경기도의 남부의 좀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수도권이죠. 전매 제한이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대책 나왔을 때 전매 제한이 1년에서 3년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 아파트는 그 전에 청약한 거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1년이었고 그래서 분양권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거고 2단계는 지금 실제적으로 전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세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 대략적으로 정도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예상은-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아는- 예상하기에는 이제 동네 회사 뭐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뭐 아는 선배가 자기한테 뭐 7억 준다고 하는데 그 총 매가 기준이겠죠. 그쵸, 그래도 싫어. 이제 그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날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입주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세는 7억이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단계가 내년 정도는 8억이든 뭐든 최소 9억 이상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아직 인프라가 좀 불편한 거 빼고는 입지가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 정도 1억 정도 이쪽 차이라고 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딱 찍을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최근에 여기 한박산 중앙군으로 해서 이제 네. 구 에버랜드 조경팀들이 지금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조경이 들어갔고 게르누시빌 앞에는 일단 호수에 있는데 여기도 음악 분수 한 7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아마 나중에 여기 와보시면은 이제 예술의 전당도 있죠. 그다음에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다음에 이런 창의 체험관 같은 게 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내에서도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실거주를 하고 나서부터 또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랑 그 안에서 로얄돈이 살짝 바뀌긴 또 하거든요. 바뀌죠, 살면서. 저희는 일단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지도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입지는 1단계는 크게 이제 서정리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관공서에 들어오는 시점. 뭐 지금 벌써 세계 농수산물관리공단은 이제 11월 7일부터 출근 중이고요. 다음 달에 이제 건강보건공단도 출근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한국국토정보원으로 사업 짓는 것도 다 2월 달 정도 준공될 거라서 앞으로도 관공서가 줄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상권은 1단계가 주로 있을 거고 2단계는 뭐 공원을 끼고 있고 이런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이쪽에 보면 나중에 일반 상업 지역인데요. 여기는 아마 예주타운이라서 학원가가 형성될 거라 봐요. 거의 이제 항아리 상권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향후 뭐 1단계, 2단계, 나중에 3단계까지 있지만 어디가 더 좋다라기는 이제 도시가 완성될수록 뭐 공원이라든가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1단계의 장점이 있고 2단계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고덕 신도시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 고덕 신도시는 뭐 당연히 좋은 거 알죠. 사람들이 네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뭐 비전동도 있을 것이고 다른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동삭동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는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여기 또 고덕하고 말고 또 지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맞다, 지제 역세권. 네, 지제는 SRT 저 오늘 오면서 SRT 타고 신경주역 내려서 경주 한번 돌고, 물건 보러 갔었고 포항 또 가셨고 포항은 저 못 갔고요. 못 갔어요? 예, 같이 우리 투자 우리 하시는 분들 네, 만나셨고. 같이 가셨고 그래서 오늘 거기서 거의 10시부터 5시까지 있었죠? 경주에서요? 네, 거의 맞죠? 경주는 어땠어요? 경주 핫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경주, 예. 네. 어떠세요? 어땠어요? 공기 좋고 춥던데요. 계좌는 받으셨어요? 네, 계좌는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형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제역이 있죠? 네, 여기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이마트 앞에 있는 지제 센트럴 시티. 맞아요. 대장이죠. 네. 여기도 대장이죠. 네, 뭐 거기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실제 여기 최근에 저도 여기를 물건 관리를 하다가 제가 6월달부터 안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방송상이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여기도 한 8억 정도는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에 여기 말고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6억 4천까지는 지주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살려고 보니까 지주택이라 가지고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 매물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거의 좀 가격 너무 때문에 가격대가 네, 차이가 네, 나죠. 정말 열심히 봤었거든요. 평택 저쪽도. 6억 4천인데 어제 그저께 뭐 7억에 거래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직 그러네요.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지제역이랑 여기 또 아래 영신 어딨지? 안 보이네? 신지구에 이쪽 같은데 야 맞다 힐스테이트 퍼스트님이라고 얘도 현대에서 짓는 건데 얘는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거주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무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요 조합원 잡은 사람들은 땡 잡았죠. 여기 지제역까지 한 900m 정도 아, 돼 직선 있고. 코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처음에 6억 4천에 거래됐을 때 여기 지금 더샵 1블럭이라고 있죠. 네. 이쪽 2블럭 이쪽 아파트들도 5억 5천 지금 6억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는 네. 너무 외져서 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너무 이게 중간에 외지라는 이게 느낌이 들어서. 불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한 2, 3주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 더 빨리 갔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이 위쪽으로 이제 결국은 지제 센트럴 시티가 뭐 8억대, 힐스테이트 7억대, 그리고 더샵 1블럭, 2블럭 이쪽이 6억대. 6억대. 그다음에 동삭 자이 3단지라고 해서 좀 옆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네요. 센트럴 자이. 그죠? 갔었어요. 가셨군요. 뭐 4단지, 3단지 현대아파트 줄줄이 있는데 네. 이쪽에도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도 거의 5억 5천까지 올라와 보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평택 센터 여기 이쪽에 소사벌 쪽이나 동삭동 이쪽도
5억 이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동문 맘시티 3단지 줍줍 얘기하던데. 줍줍 있었죠. 예. 요것도 이제 뭐 3억 5천 정도의 분양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줍줍이 사람들 많이 가러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네. 고속도로 완전 난이잖아요 지역이.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저 줍줍해가 명의 쓰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 추천 안 네.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추천을 안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3단지가 지금 5억이 넘어가고 5억 5천을 냈을 경우에 지금 얘가 3억 5천에 받으면 얘 완당할 것 같아요. 4억은 최소 무난하게 그냥 네, 보수적으로 네. 봐도 4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결국은 얘도 평택에 있는 분들이 청약으로 해서 당첨되려고 노리고 있는 점수도 낮아요. 상담 받아보면 한 20점대, 30점대 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은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그래도 요거를 저는 권유 나중에는 최근에는 해드렸거든요. 요거 하고 나서도 충분히 갈아타면서 나중에 2단계, 3단계 줄지 아파트 신도시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 최근에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밑에 궁금한 거 동네는 있나요? 어때요? 밑에 동네? 네. 구도심. 밑에 동네는 구도심 우리 또 정상호 이사님이 한번 투자로 움직이셨나? 움직였다가 다시 잘 안 봤죠. 네, 안 봐서 이렇게 아 실제로 그러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일단.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고 볼 그건 필요가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고 음. 신경이 이쪽에 더 썼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타 지역 본다고 이쪽은 더 못 봤었어요. 대신에 네, 되게 그래서- 시세만 조금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다른 동네 되게 좀 대략적으로. 될 것 같아요. 타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못 봐서. 맞죠. 저희도 네. 네. 다 볼 수가 없어요 전국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이 흐름만 봐주세요 그러면. 네 흐름만 신도시가 대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바로 지제역 쪽은 따라와요. 그쵸. 그다음 그게 따라와서 그게 1억이고 쑥 올라가게 되면 옆에 있던 동상이 같이 따라오면 올라가고. 소사보로 같이 따라 올라가요. 솟아불 올라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용이용죽이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따라 들어가는 딱 동네 거예요. 순서가 딱 이렇게 순서가 되네요.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지금은 8억인데 8학원이 10억이 가게 되면 이쪽도 10억이 가게 되고 그럼 9억, 8억, 뒤에 7억, 밑에는 다시 5, 6억으로 따라오겠죠. 그런 식으로는 순서는 잡혀 있어요. 이 평택 같은 경우 아직 네. 남은 개발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좋을 것이고 네. 네, 네, 이게, 그리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도시일 것 같아요. 네. 얘가 이쪽 신도시는 사실상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이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직주 근접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 왜냐면 평택에 있는 비전동이라든가 이런 소사벌에서 저기 삼성공장까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삼성전자는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히고 있으니 일하는 사람조차도 3, 40만 원을 더 월세를 주더라도 고덕신도시에 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수원에서 평택까지도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운전하니까 3, 40분도 안 걸리던 것 같던데. 지금에 차 안 막혔을 때는 3, 40분인데 제가 밟았군요 또. 동탄 이신도시에서 와들어도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평택에 사는 게 네네네 낫다는 낫다는 거고 그래서 새벽 5시 넘어서 그때 출발한대요. 막힌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직 평택은 이쪽이 고덕 신도시 쪽이 도심이고요. 도시개발로 도심이고 안중역 쪽이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많이 키웠는데 부도심 쪽은 아직 안 키웠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그쪽을 지금 많이 밀고 있어요. 도심 재생으로 네네 재생보다는 이제 개발이죠. 개발. 네, 개발이죠. 안중역. 네.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 네. 그쪽이랑 지금은 최근에 화양지구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 밑에는 평택항 이제 내항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또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큰 배가 평택항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쪽에서 들어오고 물류가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전자도 지금 계속 저희는 10년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 아직 높다 낮다 그거는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더 인구가 유입되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의 장점이나 단점이 많이 안 올랐어요. 금액이 많이 안 올랐어요. 기존에 워낙 그 마피로 막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공급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는데
이제 다시 이게 물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전자라는 것 때문에. 평택 캠퍼스가 화성사업장과 기흥사업장을 합친 면적보다 조금 더 커요. 네. 그리고 얼마가 들어갔죠? 개발 금액이? 거의 아까 뭐 마지막 삼성전자 거의 180조? 네, 133조가 비메모리 쪽이고 삼성이네. 평택은 삼성도시겠네. 장치 산업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 덤빌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파생되는 게 너무너무 크고요. 삼성전자도 팹리스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추후에 미래 동향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보고 있어요. 아마 저희가 얘기하자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네. 벌써. 그럼 이만 줄이고 그러면 평택 가서 한번 뵐게요, 소장님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